자, 우리 개발 도구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앱을 만들어 본다는 거고요. 우리가 앱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를 코딩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화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앱이 하나 만들어져서 실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시작 화면이 보이면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스타트로 시작하는 메뉴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네요. 좀 위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좀 작아서.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만들 앱의 첫 화면을 선택하라는 그런 대화 상자가 됩니다. 자, 이 안드로이드나 또는 뭐 iOS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그 스마트폰용 앱들은 윈도우 기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처음에 화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앱의 화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윈도우 기반은 자, 화면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안드로이드는 자동으로 이 화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의 유형을 선택하면 그 유형대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가장 단순합니다. 그래서 empty activity라고 하는 이 빈 화면이 처음에 선택되어 있고요. 그 상태로 그대로 next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name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입력 상자에다가 자, hello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시작하도록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패키지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러분이 어떻든 상관은 없는데요. org.techtown.hello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통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사이트, 자, 네이버라고 하면 www.naver.com 또는 m.naver.com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이트 주소라고 부르죠. 그 주소처럼 입력을 하는 게 지금 패키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 이 패키지 이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앱을 다른 사람의 앱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런 인터넷 사이트 주소처럼 고유한 값을 하나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똑같이 이걸로 하나 통일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는 얘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 윈도우 사용자 계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C 밑에 유저스 밑에 저는 마이크 J라고 하는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윈도우에서. 근데 이거를 한글로 만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자, 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기에는 한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윈도우 사용자 계정이 한글로 되어 있다면 다시 윈도우 사용자 계정을 영문으로 만들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랭귀지에 보면 코틀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자바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첫 프로젝트를 만들 때만 바꿔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바로 남아있게 되니까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요. 자, 이거를 코틀린으로 놔두게 되면 여러분이 만드는 코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코틀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과정을 할 때 그때 코틀린을 선택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자, 이 밑에 가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뭐 있는데 그냥 놔둔 상태로 그냥 가볼까요? 자, 피니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떴죠? 자,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뜨는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은요. 자, 제가 좀 줄여볼게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자, 노트북이나 PC에서 볼 때는 좀 크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자, 좀 작은 화면으로 자, 보고 있습니다. 자, 오픈JDK라고 하는 거 액세스 허용할 건지 묻고 있습니다. 액세스 허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자, 동영상 화면을 너무 크게 하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좀 작게 놨어요. 그래서 좀 작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좀 더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싱크라고 해서 뭔가 진행되는 과정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 가장 아래쪽에 보면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게 다 끝나면 자,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화면에 보면 위쪽에 메뉴가 있죠. 저 요거는 좀 익숙하죠? 그다음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뭐 이거 일반적인 프로그램. 이게 영문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모든 메뉴를 여러분이 다 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메뉴, 자 이거 뭐 여러분이 아래 한글이나 자 워드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 쓸 때 그때 모든 메뉴 다 알지 않잖아요. 그죠? 그 중에 자 글자 입력하고 필요하면 간단한 편집하는 정도, 요 정도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만들 때도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도구의 모든 메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화면에서 보면 왼쪽 벽과 아래쪽, 그 다음에 오른쪽 벽에 이런 메뉴들이 숨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자꾸 사용하면서 이게 뭘 하는 거다 정도 익혀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하단의 요 탭은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빌드, 싱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가운데 영역을 보면 자, 왼쪽에 요 가운데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요.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가운데는 작업 영역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파일 같은 걸 선택을 하면 여기 안에 그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른쪽은 지금 What's New라고 해서 뭐가 새로운 건지 알려주는 거죠. 요거는 요 아이콘을 누르면 줄어듭니다. 근데 오른쪽 벽으로 숨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요걸 누르면 다시 보여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르면 왼쪽으로 붙습니다. 다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면 얘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 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그러면 첫 프로젝트를 만들 땐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두 번째 프로젝트부터는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아래쪽에 다 끝났으면 요거 눌러서 요 아이콘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빌드 누르면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숨겨 놓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메인 액티비티 자바가 처음에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main.xml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자,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더 당겨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거를 아예 이렇게 줄여보면 자, 요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여러분이 만들 그 앱의 화면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기했지만 이 앱의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앱의 화면이 지금 두 개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두 개로 보이고 있는 거고, 이 두 개로 보이고 있는 화면은 각각 뭘 얘기하냐면 보통 앱의 화면은 요겁니다. 왼쪽 거.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글자도 넣고 버튼도 넣고 나중에 막 하게 될 텐데 그게 서로 겹치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도 얘가 약간 투명하게 그 겹치는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청사진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디자인 화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디자인 화면이나 블루프린트 즉 청사진 화면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보이겠지만 이걸 누르면 하나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일단 보이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그리고 그 안에 글자가 자동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누르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확대 축소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앱의 자, 화면이 있는데 이 앱의 화면을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을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자, 이게 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 가장 기본적인 앱을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여기다 기능을 더 넣거나 수정하거나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단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서 단말을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 단말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의 뭐 기능은 똑같은데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에뮬레이터라고 있어요. 자, 오른 위에 아이콘 중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AVD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의 줄임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가상 단말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가상 단말, 그래서 에뮬레이터라고도 부르고요.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Virtual Device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자, 이렇게 자,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드웨어를 선택하래요.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의 종류에는 폰, TV, 태블릿 이런 게 있고요. 픽셀 2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Next. 두 번째 넘어가면 자, OS를 선택하래요. 자, OS는 예전 버전의 OS도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OS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